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통합사회, 일반사회 파트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영진 쌤입니다.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개학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기대했는데, 안타깝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가 심각해서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학습, 온라인 학습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또 영상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때 그 경제 부분을 배웠죠.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이었는데, 이어서 중단원 세 번째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업, 소비자,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다른 나라 무역 이런 주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서는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면 판매자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필요한 자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바로 가격의 조절 기능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선. 그런데 무턱대고 시장에 모든 걸 맡겨놓고 무제한적인 자유를 줘버리니까 문제가 나타났죠. 빈부격차, 환경오염, 공장의 폐소를 방지해서 실업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장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됐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래서 시장의 한계, 그래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건데, 시장의 한계를 다른 말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장 실패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격이라는 조정 기구를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그래서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물가도 조절하고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물건의 가격과 생산량을 정해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 또는 시장 실패의 종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박스로 이제 쳐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프링 해준 제본 노트에 교과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해 보면서 없는 내용들은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서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에 맡겨놨더니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은 불공정 거래예요. 불공정 거래. 우리가 자유롭게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수의 판매자가 자유롭게 각자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독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소수 일부 몇 개의 기업들이 그 물건을 팔기로 약속하고 가격을 정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소수의 기업을 우리가 과점이라고 표현해요.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발생하냐 그러면 얘들이, 소수의 독점 과점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이런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짧게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우리가 이제 호흡으로 인한 질병이 전파되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그래서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고 병이 안 걸려. 그런데 마스크를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야. 내가 그 기업의 회장이야. 그러면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막 5,000원에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막 사.
안 쓰면 전염되고 죽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점점점 병이 막 확산이 돼. 그러면 나는 이제 가격을 10,000원, 20,000원으로 올려. 근데 그래도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마스크 안 쓰면 건강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공급자가 하나니까 하나의 기업만 공급하니까 가격이나 생산량을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결국 공적 마스크 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마스크 가격을 하나당 1,500원씩, 약국에서는 1인당 3개씩 주민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이렇게 팔게끔 만들었잖아요.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겼더니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과정 같은 경우는 2개, 3개, 4개 뭐 소수의 기업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가격을 정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뭐 롯데, 오리온 뭐 이런 빙가 업체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4개라고 치고 ABCD라고 할게요. ABCD 4개의 회사가 모두 아이스크림을 1,000원씩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 회장들이 모여. 자,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많이 팔릴 거야. 우리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다 같이 1,000원에 파는데 특정한 기업이 가격을 낮춰버리면 그 기업 아이스크림만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 가격을 올릴 건데 동시에 올리면 의심받으니까 뭐 순번을 정하겠죠. 뭐 C 기업이 맨 처음에 1,200원을 올리면 2주 뒤에 A 기업이 1,200원, 그리고 일주일 뒤에 B 기업이 1,200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네 기업이 똑같이 1,200원의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모두 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되게 많아요. 항공기 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보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이런 회사들이 항공료를 담합을 하고 극장 요금도 마찬가지죠. 극장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도 몇 개 회사를 담합을 하고. 대표적으로 이 행위가 걸렸던 게 전에 이제 LG랑 삼성이 가전제품을 서로 많이 팔려고 경쟁을 하잖아요. 뭐 세탁기, 노트북, 뭐 핸드폰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노트북을 LG, 삼성이 가격을 같이 약속을 해서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재를 받았어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그래갖고 과징금만 한 500억인가 600억 낸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담합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왜?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통해 버는 돈이 훨씬 더 이윤이 크니까 벌금을 내더라도 무릅쓰고 계속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몇 개 대기업들이 이걸 다 움켜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마트에 가서 뭐 세제, 뭐 칫솔,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용품들, 과자도 그렇고 대다수가 이런 담합 행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부가 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싼 값에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할 수 있고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실패 원인이 바로 불공정 거래예요.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재의 부족인데, 그럼 일단 공공재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공공재는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공공으로 함께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해요. 예를 들면 공공재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뭐 국방, 치안, 군인들이 나라 지켜주면 우리 안전하잖아요. 우리 군당 국가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치안은 경찰들이 범죄자 구속하고 뭐 밤에 안전하게 우리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질서 유지해주고 하는 그런 게 치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도로 이런 것도 있고, 공원, 그다음에 밤에 안전하게 거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가로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공공재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생산되고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보다 되게 적게 생산 공급이 돼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이 돼요. 적게. 그 이유가 바로 이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 두 가지.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주세요. 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 내가 이걸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거지. 배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배제성이죠. 배제성. 근데 배제시킬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앞에 비자가 붙어요. 비배제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료란 얘기지. 무료.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돈을 내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잖아. 그쵸? 공원 가서 바람 쐬고 쉬고 하는데 무료잖아. 그리고
이 가로등 비치는 거리를 내가 안전하게 지나간다고 해서 지나갈 때 얼마씩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돈을 내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하지 않아도 나는 나 말고 또 누구든 마음대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비배제성이고,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사적 재화 같은 경우는 이게 마트에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10명이 와서 이걸 사가면 나는 못 사잖아.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방해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내가 가로등을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못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원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누가 거기 와서 못 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경합성이죠. 경합성. 소비하려고 경쟁하는 것. 근데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똑같이 빗자가 붙어요.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돈을 안 내려 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이걸 소비하려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막 쓰려고 하죠. 그래서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임 승차. 우리 버스 탈 때 돈 안 내고 타는 걸 무임 승차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업들이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가로 설치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 좋은데 이걸 안 하고 있지. 왜? 기업의 목적은 뭐야? 자원을 투입해서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윤 추구. 돈이 돼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돈이 안 돼. 무료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도 공공재를 공급하겠다라고 진실한 선호를 표시하지 않아요. 뭐 자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공급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북방치안,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에게 살면서 다 필요한 거잖아. 근데 공급을 안 해줘. 어쩔 수 없이 누가? 정부가 공급을 해야지.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재를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수준만큼 공급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두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공공재의 비배제성, 비경합성 특징으로 인해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심지어 필요한 만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막 사용하죠. 뭐 공원에 가면 뭐 취사 금지라고 돼 있고, 뭐 텐트 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다 치킨 시켜 먹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대로 버리고 가고 텐트 막 쳐놓고 그 안에서 막 놀고 있고 이런 것들. 왜? 돈 안 내니까, 내 거 아니니까 공짜로 막 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시민의식, 우리가 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실패의 세 번째는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 이게 우리가 살면서 저런 행위를, 어떤 행위를 보면 저렇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도와주고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야. 그런데 이런 용어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표현을 못한 것 뿐인데, 외부효과란 말을 좀 이해하면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좀 이해가 좀 잘 가요. 자, 외부효과가 뭐냐면 내가 어떤 활동을 했어. 뭐 경제활동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 소비나 생산활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또는 피해를 끼쳤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여기 좀 이익 끼친 거나 소리 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거 긍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경제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같은 뜻을 쓰여. 외부 경제는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감이 오죠?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준 거야. 이익을 줬는데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거고,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 어감이 좀 안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의도치 않게 손해를 끼쳤어. 피해를 줬어.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배상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자, 타인에게 내가 이익을 줬다. 대가를 받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지. 예방접종. 지금같이 이렇게 뭐 어떤 질병이 되게 유행하는 시기에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독감. 가을 겨울 시즌이 되면 늘
독감이 유행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늘 광고하고 권고를 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독감 예방 접종을 했어.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감기 걸릴 옮길 염려는 없는 거야. 전염될 염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예방 접종을 하면 서로가 안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감기가 걸릴 확률을 떨어뜨려 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로 예방 접종하는데 돈이 드니까 많이 안 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 집 앞에다가 내가 정원을 바꿨어. 정원을 바꾸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뭐 파라솔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지나갈 사람도 앉아서 쉴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이거 되게 긍정적이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과 혜택을 줬어. 그치?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나 뭐 꽃 볼 때마다 기분 좋으니까 100원씩 내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단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는 얘기야. 적게. 과소 생산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긍정적 외부효과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장려해야지. 장려. 더 많이 만들어지게 장려해야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양봉업자. 벌을 키우는 사람인데 내가 벌을 키우잖아. 그럼 나는 이 벌이 가지고 꿀을 채취해서 돈을 벌어. 그런데 이 벌들이 옆에 있는 과수원이라든지 뭐 꽃밭 같은 데 가서 그 꽃과 꽃 그 나무 사이에 그 수정하는 걸 도와주지. 그러면 과일이 더 많이 열린다고. 그러면 양봉업자가 과수원의 과일이 더 많이 열리게 의도하지 않게 도와준 건데 과수원 사람이 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지. 그런 거지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바람직해서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 사람들 혜택을 보고 좋잖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만들어져.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방접종 많이 안 하고 집 앞에 꽃밭 잘 안 가꾸고 한다는 얘기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내 집 앞 눈썰기라고 내가 내 집 앞에 눈을 잘 쓸어놓으면 이게 녹으면서 어릴 염려가 없잖아. 그치? 사람들이 넘어져 다치질 않아.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집 앞 눈을 쓸어놓으면 모두가 어떻게 안 다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잘 안 쓸어. 왜? 귀찮으니까. 정말 부지런해서 또는 내 집 앞을 지나가다 누가 혹시 미끄러져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눈을 쓸 거야.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장려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 입장에서는 장려하려면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이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외부 경제 행동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외부 경제는 반대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줬는데 피해를 줬는데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하겠지만 그 흡연자들. 자, 자신이 담배를 피는 건 뭐 기분이 좋겠죠. 스트레스 해소하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특히 길거리 지나가면서 피는 뭐라고 하죠 이걸? 무슨 뭐라고 하는데 뒷사람들은 다 그 냄새를 맡아야 돼. 그치? 심지어는 선생님 버스나 지하철 갖고 타면은 금방 담배 피고 온 사람이 옆에 앉아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냄새 막 몸에 이렇게 배 있으니까 뭐 옷이고 머리카락이고 그죠? 자, 그 사람이 담배를 소비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야. 이게 기호식품이니까. 그쵸?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봐?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게 매우 불경제고 그렇다고 그 피해를 본다고 제가 담배 피워서 죄송합니다. 담배 냄새 나시죠? 제가 뭐 얼마 드릴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그런 거. 흡연자가 있고 대표적인 게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거. 이게 생산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연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오염 방지 시설, 그 매연을 정화해서 깨끗한 공기로 내보내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 사장들, 경영자들 그런 거 잘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행동들은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돼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야 되겠지. 근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뭐 제약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해버리잖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 그쵸?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한테는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또는 실내에서 담배 피거나 뭐 버스 정거장 몇 미터에서 담배 피거나 그러면 벌금 5만 원, 뭐 벌금 10만 원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안 하겠지. 실제로 그런 단속도 많이 하고, 그쵸? 세금 부과하거나 또는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금 부과. 여기는 이제 외부 경제는 세금을 감면해줬고 보조금을 지겠지. 세금 부과나 뭐 벌금 같은 거지. 벌금을 부과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뭐 계약해서 한 월화 나와서 몇 번 뭐 이 수업을 사실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제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그 여학생 반이었는데 뭐 이 그 자기 반 친구들이 너무 교실에서 방구를 많이 낀다는 거야. 그것도 사실은 나는 방귀 껴서 시원하지만 내 냄새를 맡는 이 친구들에게 뭘 주는 거야 사실. 고통을 주는 거죠. 매우 불경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구를 끼지 못하게 제재를 가야 되겠죠. 그 얘기를 친구들이 하길래 선생님 너무 재밌기도 했고 이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거 시장이 실패고 그걸 우리가 불공정 거래 행위, 그다음에 공공재의 부족, 외부 효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저희 중간고사는 추석 이후에 추석 끝나고 일주일 뒤인가 그때 보니까 정리 잘 해놨다. 그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부터인데 집에서 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즘은 감염자 중에 20%는 왜 감염된지 모르는 깜깜이 감염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 접촉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일주일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봬요. 안녕.